옛날부터 집집마다 부엌에 빠지지 않고 한 자리씩 차지하는 필수품이었던 항아리. 담벼락을 따라 줄지어 쌓아놓은 항아리들 때문에 자연스레 항아리 골목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이곳에 유일하게 남아 명맥을 유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오래된 가게는 어떤 주름진 역사를 만들며 수십 년의 시간을 이어온 걸까요? 자고 일어나면 변하는 요즘 세상 속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문을 열어온 우리 동네 노포. 집집마다 장독대가 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항아리 골목을 지켜온 마지막 항아리 가게의 평범하고도 위대한 역사 이야기. 함께 만나볼까요? 경기도 안양시. 잊혀져가는 추억의 골목. 안양에도 정감 있는 이름으로 옛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골목이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생긴 항아리 골목도 그중 하나. 동네 골목 어귀. 인적이 드문 이곳에 겉모습은 다소 낡고 허름해 보여도 수십 년째 골목을 지키는 항아리 가게가 있습니다. 허탕치는 사람이 없도록 동트는 이른 아침부터 가게 일과를 시작한다는 신영철 씨는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집에서 한 발자국 나서면 일터를 둔 이 자리를 50년 가까이 지켜온 골목의 터줏대감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실생활에 유용한 항아리, 도자기, 찻잔, 잔잔한 인테리어 소품까지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희 가게는 보통 아침 9시에 문을 열고요. 저녁 8시까지는 문을 열고 장사를 합니다. 지금 이 장사를 하게 된 것은 대강 지금 한 48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저희 가게는 휴일도 없고 계속 1년 무휴로 하는데, 왜냐하면 손님들이 쉬는 날 우리 집 물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장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김장독의 자리를 빼앗은 사이 주변에 있던 항아리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지금은 이곳만이 항아리 골목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게 밖 옹기들을 배경으로 인증샷은 찍어도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김장이 끝난 겨울은 유난히 더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하루 한 개를 팔지 못할 때도 흔하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처음에는 제가 이발사 저 오류동 가서 또 이발하다가 또 망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안양 와서 양은 장사를 하다가 결국 이걸 했죠.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가게도 없으니까 노점에서 성당 담력에다 놓고 쭉 물건을 놓고 장사를 했는데, 안식구는 거기서 팔고 나는 니아까로 싣고 이제 저 동네장에 팔고 그렇게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무거운 물건이라 끌고 다니기가 참 힘들었죠. 골목골목 산비탈을 매일 오르고 내리며 손과 발에는 늘 피멍이 맺히고 굳은 살이 배기기 일쑤였지만 부부가 함께 호흡을 맞춰 열심히 판매한 덕에 도북군에서 7년 만에 가게터도 마련할 수 있었죠. 항아리 골목이 된 것은 요 앞에 제가 성당 담 옆에다 항아리를 쭉 쌓고 팔았거든요. 그래서 항아리길이 됐고, 요건 그 후에 이제 항아리길을 된 후에 제가 이리 왔죠. 여기가 아니라 요 앞에. 이게 항아리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저 서울서도 오고 인천서도 오고 저 안산서도 오고 이제 사방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데 하나씩 우리는 사는 거죠. 잘 팔 때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사갈 정도로.
가게는 늘 가격 흥정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무거운 항아리를 수레와 자전거로 싣고 나르며 비지땀을 흘리던 그 시절은 이젠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항아리가 좋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영철 씨. 그의 항아리 사랑은 항아리를 만드는 장인 못지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도 이제 뚝배기 뭐 이런 거 다 쌌던 데고, 네, 지금은 뚝배기들이 많이 안 나고 뚝배기 이제 설렁탕 뚝배기 뭐 된장도 그런 거.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항아리를 또 치수별로 이렇게 다 요건 요거 치수대로 요거 적은 거, 요거 잔 것도 다 쌌던 데거든요. 옛날에는 장사가 잘 되는 데는 항상 물건 싸놓아야죠. 이렇게 싸놓아야 어느 이제 어떤 물건이 나갈지 모르게 싸놓았는데 요즘은 장사도 안 되고 많이 쌀 필요도 없고 요즘 너무나 경기가 안 되니까 이렇게 물건 안 들여와서 텅 비어 있지 다 이게. 여기 잔 것 쌓는 거 요건 요 치수대로 조금 적은 건 여기다 다 쌓고 꽉 차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제. 창고 안 진열대 곳곳 대부분이 텅 빈 상태. 진열대에 채워놓지 못할 정도로 많았던 항아리는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흥성거렸던 그 시절도 저물고 이웃들이 하나둘 떠나는 동안에도 흙으로 빚어낸 멋진 그릇에 빠져 살아왔다는 사장님. 우리 전통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삶의 울타리이자 버팀목입니다. 이 몸지가 묻어서 이렇게 깨끗이 닦아야 돼요. 이렇게 닦고 돌멩이가 붙어 있는 건 이제 돌로 긁어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상품 가치가 있고, 이렇게 요 돌이 붙어 있거든요. 이걸 긁어야 돼요. 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갖다 써도 되죠. 내가 교대주께 가서 서성가야 미사 보고 쉬어요. 말 미사 갔다 올게 장사 잘하고. 응, 알았어요. 연애도 아니고 중매인데 중신애비가 하는 얘기가 두 사람을 왔거더라. 남자를 둘을 같은 동네인데 그걸 한 사람은 나이는 동갑인데 하나는 부잣집 맏아들이고 하나는 재산은 조금 양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부모를 모신다고 하더라고. 그래 내가 이제 서로가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성실했던 남편과 말재간이 뛰어난 아내. 가게를 얻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살아왔는데요. 검은 머리 곱던 두 청춘은 어느새 황혼에 접어들었고 이제 곧 100년 해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참 고울 때 시집와 80이 다 된 나이에도 남편의 부족함을 채우고 감싸주는 든든한 아내 이은혜 씨. 돌이 갓 지난 아이를 등에 업고 리어카 한켠에서 젖을 물렸던 숱한 고생도 이제는 웃으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지금 서울대학교 나온 애를 리아카다 태워놓고 올려놓고 끌고 다니며 이제 그렇게 해갖고 애들하고 없어서도 힘들었지만 사람들한테 이제 무시당하고. 이렇게 빨리 자리 잡게 된 데는 아내 은혜 씨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요. 항아리를 구매하는 깐깐한 주부들을 상대하며 이제 장사 수완은 남편 영철 씨보다 한 수 위라네요. 요거 이제 뚝배기. 이거 이제 장인이 만든 뚝배기. 요거 이제 자박지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기다 연꽃도 기르고 뭐 붕어도 기르고 하는 자박지.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저것도 화분이네. 화분이고 이것도 시루고. 가게에는 전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옹기가 모여 있습니다. 약탕기, 떡시루, 뚝배기까지 삶에 필요한 옹기라면 무엇이든 갖추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김치 냉장고의 등장으로 큰 항아리의 수요는 많지 않아 주로 장인들의 작품을 많이 가져온다고 합니다.
한 20가지 되겠네. 최근에는 웰빙 바람을 타고 항아리의 매력에 눈뜬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인테리어 항아리 같은 신세대형 항아리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음식 발효도 좋고 내용물을 정화해주는 항아리를 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 집밖에 남지 않은 이곳이 부부에겐 희망이자 기회가 됐습니다. 어서 와. 뭐 사러 왔어? 미안, 그거? 이쁘지? 그거 좋아. 장인이 만드는 거라 너무 좋아, 그거. 근데 이제 가져가는 것도 찔렁거리면 깨질까봐 내가 이거 이렇게 넣어줄게. 혹시라도 깨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짜짜 이렇게. 찌개도 맛있고 일단 잘 안 깨지고 좋아. 안 식고. 그렇지. 안 식는 건 당연하고. 넉넉한 인심, 흥정도 필요 없는 서비스가 신일 항아리만의 자랑인데요. 항아리도 사고 고추장 담을 때도 사고 또 된장 담을 때도 사고 필요할 때 사요. 자주 네, 오시는 항아리를 자주 와요. 난 항아리를 좋아해요 원래. 플라스틱보다. 여기 뭐가 좋아요? 여기요? 믿을 수 있으니까요. 오래되고. 여기는 몇십 년 됐어요. 또 와? 그래. 아들도 와고 아들도 건강하게 맛있게 해줘. 밥도 여기다 할 해주고. 거예요. 그래. 고마워. 네. 한 명의 손님도 반갑고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주택에서 아파트로 삶의 터전이 바뀌면서 이제 더 이상 된장, 고추장을 뜨기 위해 장독대 뚜껑을 여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볼 수 없죠. 소금을 이렇게 항아리에 저장해 놓으면은 이게 간수가 이렇게 밑에를 저기 갖고 이게 소금이 이게 포슬포슬해지잖아. 이거 봐봐. 이게 내가 집어도 이렇게 포슬포슬. 그래서 내가 이거 항아리에다 여기 2개 이렇게 저장해 놓고 먹고 이렇게. 항아리 가게를 하는 덕에 누구보다 제일 먼저 가장 좋은 항아리로 장맛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사장님 장맛의 비결이라고 하네요. 오리는 내가 좀 안 담았어. 맛있어, 근데. 감도 이렇게 항아리다 가래 갖다 이렇게 차곡차곡 저장을 해놓으면 이 감이 겨울에 숙성이 되고 얼고 녹고 했다가 정월까지 먹어도 맛있어. 요거 괜찮을 것 같아, 요거. 이렇게 서로서 꺼내보지 뭐, 이렇게, 그지? 세 개가. 천연 냉장고인 셈입니다. 가을내 익혀두었던 귀한 대봉을 꺼내는데요. 오늘은 근처에 살고 있는 큰아들이 집에 오겠노라 연락이 와 은혜 씨의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엄마, 왜? 아들 왔네? 다들 계셔? 다 있죠. 아빠랑 엄마랑 다 있지. 아주 추운데. 아들 왔네. 사랑해요.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어도 내가 지금 왜 잘 웃고 밝게 사느냐면은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들들이 잘 안 됐으면은 내가 웃음이 없겠지. 그런데 지금 아들들이 잘 저렇게 돼서 풀으니까 내가 이제 모든 게 이렇게 즐겁고 좋은 거야. 우애 좋은 아들 셋. 힘들었던 지난날 이야기에 한숨도 내쉬었던 은혜 씨의 얼굴이 자식 자랑이 시작되면서 환하게 웃음꽃이 폈습니다. 자식들은 스스로 제 몫을 다하며 훌륭히 성장해 부부의 파란 많은 인생에 보답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들이 좋아해서 지금 대봉 옥상에다 이렇게 저장해놨다 주는 거예요. 와서 요즘은 아들 셋이라고 하면 안쓰러운 시선을 보내지만 부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들들이었는데요. 너무 여자의 몸으로 또 뭐 그때는 항아리가 뭐 진짜 지금은 조그만 항아리들 쓰지만 그때는 항아리들 뭐 진짜 막 뭐 사람보다 더 컸어요. 그런 거 옮기시 힘드시니까 저도 또 남자하고 그때 뭐 제가 그러니까 그때 좀 많이 뭐 배달도 제가 다니고 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이. 오랜만에 아들과 마주 앉으니 목소리도 한결 밝아지고 힘이 넘치는 부부.
우리들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항아리가 이제 자식만큼 귀중하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 이 흙을 빚어서 갖고 오고 그게 열도 견디고 막 이런 아주 중요한 물품이다 보니까 상차를 하거나 제 실수로 이렇게 항아리를 깨뜨릴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럴 땐 많이 혼나기도 했죠. 네, 그래서 이게 자식보다도 더 귀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을 정도로 크게 막 이렇게 깨뜨리거나 그러면 혼난 적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죠.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이 항아리로다가 꽃을 심으려고 이제 군역을 떨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십 번 치야 이게 떨어져요. 요즘은 항아리 화분같이 전통의 멋을 재현하는 상품들이 인기라는데요. 항아리가 깨지지 않게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 정도만 떨어지면 물이 새면 되는 거니까. 항아리에다가 꽃을 심으면 잘 죽질 않아요. 왜냐면 생물이라는 건 흙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흙에 대야 생명체가 살아나요. 항아리의 쓰임새도 변화되며 재탄생되고 있는 겁니다. 좋은 항아리는 우선 열 처리가 잘 되어야 돼요. 열 처리가 1000도 이상 돼야 이게 옹기라고 하지 1000도 미만에서는 옹기라고 할 수가 없거든. 근데 1000도 이상 잘 된 옹기는 두드려 보면 소리가 좀 맑고 그렇지 못하고 좀 투박하고. 우리는 이렇게 보면 봐서 색깔만 봐도 이건 열 처리 잘 된 거구나 믿을 수가 있고, 지금은 열 처리 잘 되고 한 공장 이름들은 문화재 작가들로 등록된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이름만 봐도 이름이 다 항아리 만드는 사람 이름이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것만 보면 다 좋은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집집마다 장독대가 있던 그 시절, 갖가지 장이 담긴 크고 작은 항아리들은 그 집의 음식 맛을 지켜주는 숨은 일꾼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간편해진다고 해도 빨리 되지 않는 것들, 익어야 맛이 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보니 알게 되었다는 사장님. 지금까지 주부로서 성능 좋은 냉장고보다 항아리를 고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항아리가 이게 싹 심은데 똘똘 말아서 싸놨다가니 이거를 하면 오래 보관이 되거든. 이게 백화처럼 얼어버리잖아. 이게 얼고 또 이렇게 따뜻한 데 넣으면 썩어버리고 말라버리고. 그렇지만 이게 신문이다 이거 싱싱한 거 사다가 또르르 말아서 항아리 속에 두면은 이게 신선하니 오래가 보관이 오래돼. 신문도 하나 갖고 마르면 요새 출 때는 얇을 수가 있어. 이게 하나 갖고 마르면 출 때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톰하게 좀 얼으면 안 되니까. 이 무는 얼으면 못 먹거든. 무배추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도톰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장을 해서 이 또로로를 말아서 이 끝에는 이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감싸주고 얘 위에는 요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숨을 쉬던 얘도 우리도 사람이 숨을 쉬어 살던 게 얘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 이렇게 해갖고 항아리다 이렇게 세워서 눕히지 말고 세워서 그러면 저장이 오래되는 거지. 말하자면 냉장고 같은 데 넣는 거 이렇게 해서 뚜껑을 이렇게 50년 전 안양 장내동 철조망 담벼락을 따라 항아리 골목은 부흥기를 지나 신일 항아리만이 건재합니다. 이제 이곳이 항아리길 1번지가 된 셈이죠. 단칸방에서 새 아들을 키우고 어엿한 2층 집을 얻기까지
항아리는 은인이나 다름없다는 부부. 두 사람은 항아리와 삶을 떼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한 우물만 판 것이 진정한 성공 비결이자 50년 세월의 내공이 아닐까요? 어서 오세요. 자식들의 염려대로 이제는 좀 편하게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하면 좋으련만 오가는 이웃들을 위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주는 손님들이 고마워서 가게 문을 닫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함께 고민을 나누고 추위를 피하고 자연스럽게 둘러앉아 동네 소식을 주고받는 오랜 세월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한 이곳. 꾸준히 오는 분들을 생각해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 가게를 옮길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찾아오죠. 이제 여기가 길목이니까. 그래 내가 오래 장사를 하다 보니까 차 한잔 하고 가 그러면 와서 차 한잔 하고 우리 살아가는 얘기 재밌는 얘기도 하고 깔깔거리다 또 해주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사랑방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그저 마음 한쪽을 쉬게 하는 곳이었으면 수많은 계절이 지나는 동안 한결같은 걸음으로 기꺼이 단골이 되고 싶은 가게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사라지는 가게들 사이에서 시대를 역행하듯 자리를 지키는 노포는 인터넷에 수두룩하게 뜨는 유명세 없이도 조용하고 꾸준하게 제 할 일을 해온 가게들입니다. 항아리는 시대에 어울리는 옷으로 갈아입고 여전히 우리들의 일상을 위해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숨쉬는 항아리처럼 삶이 조금 더 건강하고 따뜻해지길. 우리가 기다리던 위로는 그곳에 있습니다. 조금 성질이 나는 팍해 성질이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저 양반이 여적지도 묵묵하게 참아줬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참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좋지 뭐. 여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예, 앞으로는 남은 시간 몸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아들들 이제 잘 크는 거 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그동안 고생한 거 많이 잊어버릴 거야. 사랑해요.